생각만으로 사람, 사물을 변화시키거나 영향을 끼치거나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동기부여 뒤집기 등 생각만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느냐며 반박하는 내용들이 매우 많지만 오늘은 그 반박들이 오히려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는 시간일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을 통해 생각만으로 사람, 사물을 변화시키거나 영향을 끼쳤던 모든 과학 실험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이 했던 실험들과 그들이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 또한 월 0원에서 월 800만 원까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생각의 속성을 알게 된 뒤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저의 목표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저처럼 많은 고민을 하기보다 생각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잘 알게 되고 그 속성을 이용해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속성을 알게 되고 제가 말씀드릴 실험들을 들으시면 분명 내면에서 전보다 다른 무엇이 생길 겁니다. 그 내면의 목소리를 혹은 순간 영감을 얻으시게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998년 미국 국방부가 실시한 실험입니다. 입천장 세포를 떼어낸 뒤에 시험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관을 옆 건물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의 주인은 심심해서 비디오를 보았는데요. 마음이 평온해지는 맑은 날 구름이 뭉게뭉게 떠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입천장 세포의 주인은 평온함을 느꼈겠죠. 옆 건물에 가져다 놓은 주인의 몸에서 떨어진 입천장 세포들은 어떨까요? 그 세포들에게 연결된 피부 반응 감지기를 살펴보니 주인이 평온을 느끼는 순간 세포도 평온을 느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이번엔 공포 영화를 봅니다. 마찬가지로 옆 건물에 있는 떨어져 나간 세포가 공포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아 이번에는 닷새가 지난 다음 80km나 떨어진 곳으로 세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느끼는 감정을 세포도 동시에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과학자들은 좀 더 잔인한 실험을 했는데요. 어미토끼와 새끼들을 떼어놓고 두뇌에 전극을 삽입합니다. 그리고 새끼들을 잠수함에 태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북대서양 심해에서 새끼들을 한 마리씩 죽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끼들이 죽을 때마다 어미토끼의 뇌파가 크게 치솟았습니다. 좀 잔인한 방법이지만 확실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방 안에 있으시거나 사무실 혹은 지하철, 운전하는 자동차 안 혹은 움직이는 버스 안에 있으시겠죠? 그 공간에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공기가 가득 차 있죠. 공기는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 분자를 더 나누면 미립자가 됩니다. 이 미립자들은 모두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내려온 정보를 모두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몸도 다른 사람도 생명이 없는 사물도 심지어 동전도 모두 미립자로 구성되어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키릴리안 사진기가 있습니다. 이 사진기로 사람을 찍으면 그 사람의 에너지장이 보이고 사물을 찍어도 그 사물의 에너지장이 눈에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것이 모두 미립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미립자들은 모두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두 미립자들로 구성은 알겠는데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건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죠. 앞서 실험 결과에서 입천장 세포는 어떻게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고 어미토끼의 뇌는 새끼들이 죽을 때마다 뇌파가 급격하게 올라갔을까요? 미립자들이 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이라는 결과입니다. 여기 또 다른 실험이 있습니다. 쥐들을 미로에 넣고 빠져나오는데 반복한 횟수가 120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세대는
같은 미루에서 80회가 되었고 그 다음 세대는 같은 곳에서 40회, 그리고 다음 세대는 20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DNA에 새겨졌다는 이유로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시 시대부터 지금 현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것도 DNA에 새겨진 걸까요? 본인이 가진 지식이 DNA에 새겨진다는 것이 더 믿기 어렵지 않을까요? 알려주지 않았는데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양자 물리학이 나오기 전엔 설명이 안 되던 것들이었습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이걸 미립자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과 사물, 심지어 공기까지도 모두 미립자로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있고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믿기 힘든 실험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실험 결과를 하나씩 들으시면서 아마 생각의 속성이 가진 힘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물론 이 속성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방법도 영상 뒷부분에 정리하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양자 물리학자 틸러 박사가 믿기 어려워 수도 없이 실험해서 얻은 내용입니다. 텅 빈 커피 잔을 들고 진심으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이 잔으로 커피를 마실 때마다 마시는 사람이 건강해지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알루미늄 포일로 싸서 다른 나라에 있는 친구에게 보냅니다. 그 친구는 유학 중이라 돈이 없어 싸구려 커피만 마시는 중이었죠. 그 싸구려 커피를 보내준 잔에 부어서 마시니 맛이 고급 커피 맛이 났습니다. 신기해서 다른 커피 잔에도 그 싸구려 커피를 부어 마셨는데 그냥 싸구려 커피 그대로의 맛만 났습니다. 싸구려 커피는 노화 방지 물질의 농도가 높지 않습니다. 친구가 보내준 커피 잔에 부었을 때는 실제로 노화 방지 물질의 농도가 훌쩍 높아진 상태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커피 맛이 달랐던 거죠. 기도 하나로 싸구려 커피를 고급 커피로 만들 수 있는 실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미립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커피 잔에 기도하던 방 안에서 기도를 한 잔이든 아니든 이제는 모두 같은 효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 전체에 기도의 정보를 미립자들이 옮겼던 거죠. 틸러 박사는 원래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로 실험했습니다. 이 기계로 측정하면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었죠. 3200km나 떨어진 곳으로 그 기계를 보내어 측정하니 평소보다 높은 측정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 전체의 다른 기계에도 모두 같은 효과가 적용되었습니다. 이게 생명이 없는 곳에도 미립자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죠. 책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한 삽, 두 삽의 흙을 파냈다고 금방 우물물이 솟아오르지 않는다. 수천 번, 수만 번 삽질을 해내려가다 보면 갈수록 깊어지다 어느 순간 갑자기 물이 콸콸 솟아오른다. 그리고 이 미립자에 대해 이렇게도 말해줍니다. 기도에 담긴 뜻은 일일이 우주에 기억되고 저장된다. 어디로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남에게 입히는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다. 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한 가차없이 내게 돌아온다. 만일 내 생전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세에 혹은 후손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이다. 한편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날 것을 과학자들은 미리 알았다면 믿어지실까요? 프린스턴 대학의 넬슨 교수와 전 세계 41개국의 내노라 하는 물리학자 75명은 이미 1997년부터 세계적인 재앙과 천재지변을 추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곳곳에 무작위 사건 발생 장치, 줄여서 REG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분명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립자들이 먼저 요동칠 거라는 가정하에 설치를 했던 거죠. 이는 동전을 1000번 던질 때 자연의 법칙대로면 앞뒤가 500대 500으로 나오게 됨을 이용했는데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면 500대 500이 700대 300으로 변화되는 걸 관찰합니다. 마치 어느 마을의 전설과 같죠. 6.25가 일어나기 전에 돌상에서 피눈물이 흘렸다는 이야기처럼요. 이 REG는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교통사고 사망,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탄핵, 9.11 테러가 터지기 4시간 전부터 기계바늘이 뾰족하게 치솟기 시작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우주 만물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미립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기술대학 물리학 교수인 코르트코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뇌파도 식물도 모두 똑같은 미립자로 만들어져 있다. 식물이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고 정보를 주고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가 했던 실험도 소개해 드릴게요. 드라세나 잎사귀에 감지기를 달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사람이 잎사귀를 태워볼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 감지기의 그래프가 공포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걸 4번 정도 반복해 보니 더 이상 공포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식물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실제로 태울 의도가 없음을요. 이게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미립자가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럼 우리가 하는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에도 하셨던 생각은 모두 공기 중에 있는 혹은 핸드폰에 있는 모든 미립자들에 의해 정보 교환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호오포노포노가 잘 먹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사물이든 내면의 내 생각이든 그로 인해 뭔가 기분이 나빠지려 할 때 단지 사랑합니다를 하는 순간 자신을 정화시키고 미립자들이 그 정보를 옮기게 되는 겁니다. 혹은 명상을 할 때도 그렇고 마인드 무비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을 하며 떠올린 심상화와 마인드 무비로 보는 시각화로 느꼈던 것들이 모두 이미 미립자들에 의해 정보 전달이 완료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쁜 생각을 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시게 될 겁니다. 이미 옮겨갔을 테니까요. 그럴 땐 오늘 책의 저자가 말한 방법이 아주 좋은데요. 사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생각이 모든 걸 창조한다는 것도 있지만 생각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저자는 모든 방법의 으뜸은 본인을 타인으로 바라보는 걸 길러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을 타인으로 바라보는 건 솔직히 쉽지 않지만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있을 때도 머릿속에서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때 보고 있는 본인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만약 창밖의 나무를 보고 있다고 해보면 나는 나무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나무를 보면서 연관된 기억들이나 모든 잡생각들이 사라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내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생각들이 사라지면 순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 느껴지면 매우 좋은 결과를 얻으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살짝 두려움도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전엔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니까요. 가슴이 무거워짐을 분명히 느꼈는데 이상하게 붕 뜬 것 같은 이중적인 느낌과 머리가 비어있어 댕 하는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한번 본인이 하는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있다는 상상을 해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걸,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멈추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의 저자 디펙 초프라도 그랬고 호오포노포노 비밀의 저자 조 비테일과 휴렌 박사도 그리고 오늘 책의 저자도 생각이 없는 곳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주는데요. 한결같이 말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의 나는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텅 비어 있다. 생각은 곧 나라는 생각도 착각이다.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 공에서 피어오른다. 사실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몽땅 공에서 생긴다. 그래서 세계적인 양자 물리학자 봄은 이렇게 말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안 보이는 것이든 모든 것은 공에서 창조된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실제로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질량을 측정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실험 결과에서 질량은 0이 나왔습니다. 공에서 나왔다는 걸 증명한 실험이었죠. 이 생각의 속성을 알고서 텅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래 지속되도록 만들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곳에 넣기가 수월해지죠.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도 생각의 찰나의 순간에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껴넣는 걸 말해줬는데요. 결국 우리는 텅 빈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관찰자의 입장에서
본인을 살펴보는 연습이 매우 필요한 겁니다. 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할 때 마치 다운로드를 받듯이 우주에서 영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실험에서 천재적인 사람들 그룹과 일반적인 사람들 그룹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라고 했을 때 뇌를 측정해 보니 일반적인 사람들은 에너지가 급격하게 올라갔고 천재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 실험이 입증하려 했던 것은 두뇌가 천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천재를 만드는 것이라는 걸 입증한 거죠. 천재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뇌를 쓰지 않고 우주에게 영감을 받기 위해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낮춰버린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천재적이 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는 UCLA 연구진이 천재들의 두뇌를 촬영한 실험 결과입니다. 천재들은 두뇌를 열어놓고 우주에서 아이디어를 얻으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또한 천재들이 어떤 것을 기억하거나 유추할 때 이미지를 활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도 생각의 속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관찰자로 보는 것부터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물을 끓이기 위해 앞에 서서 지켜보면 지켜보지 않았을 때보다 물이 끓는 시점이 더 오래 걸린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보시나요? 미립자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끓는 물을 지켜보면 왜 더디 끓게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죠. 물이 빨리 끓기를 바라면서 물을 쳐다볼 때 미립자들이 내 작은 소망을 물과 불과 가스에 잘 전달할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를 전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고 있는 물이 끓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끓고 있지 않은 이미지를 이미 받았고 정보 처리해서 보내버린 겁니다. 따라서 의지를 가지는 것보다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책은 말합니다. 조바심이나 조급함을 가지지 말고 관찰자의 입장으로 마음을 텅 비워버릴 때 냄비도 가장 빨리 끓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텅 비워버리고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 그만큼 원하는 바를 더 빠르게 이룰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한번 이렇게 빠르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해봤는데 실제로 먹히더군요. 책에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도록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아이스크림을 읽자마자 먹고 싶어졌습니다. 당장 일어나서 아이스크림을 꺼내려 냉장고에 갈까 하다가 조금 더 읽어보자고 했는데요. 아이스크림에 구더기가 있는 이미지를 상상해 보라고 하더군요. 순간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고 결국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는 우리에게 매우 강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마인드무비로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이 저에게 카톡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모두 이런 작용 덕분이겠죠. 그분들이 잘 되어서 항상 제 마음도 기쁩니다. 저자는 TV 인터뷰를 할 때 항상 이런 이미지를 그렸다고 합니다. 저자는 김상훈 님으로 30년간 방송 기자를 하셨던 분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몇 차례 인터뷰 대상자의 웃는 얼굴을 그렸다고 하죠. 그럼 영락없이 그는 기분 좋은 표정이라고 합니다. 설사 웃고 있지 않더라도 호의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또 실험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방송 기자 출신답게 양자 물리학과 본인의 경험을 잘 접목시켜서 팩트를 중점으로 책을 잘 풀어내는데요. 에스터 대학과 워싱턴 대학의 과학자들이 서로 마음이 잘 통한다는 커플을 모집합니다. 그들을 서로 분리시키고 10m 떨어진 다른 방에 각자 들어가 있도록 하고 한쪽 사람에게 말합니다. 다른 방에 있는 짝에게 미소를 보내보세요. 10m 떨어져 있는 상대가 미소 짓는 이미지를 상상으로 그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fMRI로 상대의 두뇌를 촬영했는데 놀랍게도 한쪽에서 미소를 상상할 때마다 다른 쪽 사람의 시각폐질 내 혈중산소치가 급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결론을 냅니다. 이미지를 받는 사람은 이미지를 보낸 사람과 똑같은 이미지를 본다. 그래서 책은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만일 말다툼을 벌인 누군가와 화해하고 싶다면 먼저 그가 미소 짓는 얼굴을 생생하게 그려보라. 그가 설사 2억만 리 먼 곳으로 떠나갔더라도 다음에 그와 만나는 순간 그는 언제 싸웠냐는 듯
당신에게 미소를 머금고 있을 테니까. 저도 바로 실험해봤죠. 머릿속으로 제 방에서 와이프가 웃는 얼굴을 수차례 떠올린 뒤 와이프가 일하고 있는 방으로 가서 와이프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기 웃었어? 와이프 반응은 어리둥절했는데요. 제가 책을 읽은 내용을 설명하고 나니 크게 웃었습니다. 그럼 먹힌 걸까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생각의 속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친 듯이 떠오르는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에서 나온 겁니다. 즉 원래의 나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텅 비어있는 상태를 오래 가져갈수록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주에서 다운로드 받듯이 이룰 수 있습니다. 천재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오히려 에너지를 안 쓰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일을 하려면 관찰자의 입장에서 본인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책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렸지만 책에는 나를 바꿔놓는 요술 7가지라 하여 매우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300페이지 정도 되지만 앉은 자리에서 술술 읽히는 책이므로 꼭 한번 읽어보심을 추천합니다. 또한 실험 사례들이 많아 더 믿음이 가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김상훈님의 와칭 1권입니다. 2011년 4월 25일에 정신세계사에서 발행되었고 최근 24년 4월 2일까지 129세를 찍은 책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생각의 속성을 잘 알게 되시고 본인을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보게 될 때 원하는 바를 이루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책에 소개된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더 효과가 좋은 방법을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마치 이스터 에그처럼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만 보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저자는 책에서 그 방법을 청중과 함께 본인이 본인을 바라보는 걸 연습해 보라고 합니다. 본인이 본인을 바라볼 때 효과가 50%가 있었다면 다른 청중과 함께 본인이 본인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변한 모습을 여러 명이 함께 바라보는 이미지를 그리면 현실화가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책에는 10년 가까이 계속된 흡연과 음주 습관을 끄는 실제 사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존 F 케네디도 연설하기 전날 밤에 이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캐나다 요크 대학의 베스케스 교수는 상상 속의 청중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실험했습니다. A그룹에게는 자신의 모습을 1인칭으로 바라보며 연설 리허설을 하라고 지시하고 B그룹에게는 자신을 청중과 함께 나무로 바라보는 장면을 상상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연설에 대한 자신감을 점수로 매기는데 A그룹은 평균 5점 정도이고 B그룹은 평균 9점이 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효과 50%와 90%의 증거가 여기에 있죠. 베스케스 교수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를 바라볼 때 변화가 일어난다면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바라볼 땐 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 당연하죠.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자신을 더욱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도 하고 이 실험 결과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했던 미국 올림픽 선수들의 심상화 훈련에 그대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스터 에그 잘 들으셨죠? 다음 편은 에그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입니다. 작은 책이지만 매우 두꺼운 책이기도 한데요. 이번 영상처럼 매우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